반갑습니다. 저는 설매농장에서 현재 회원으로 있고요. 이름은 정채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긴 한데, 제가 들어온 지가 제가 2009년에 여기 이제 와서 설매농장 활동을 이제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4년 됐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얘기들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잘 자세하게 이제 알지는 못하고요. 저도 들은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거 이제 감안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매농장 일단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게 94년이고요. 지금부터 한 28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94년에 그 지역에 이제 지금 현재 괴산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희열님을 비롯해서 6분이 이제 처음 모여가지고 설매농장을 만들었고요. 근데 설매농장 이제 그때 만들 때는 유기농업보다는 무농약이라고 일단 그때는 개념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정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설매농장을 만들고 그때 이제 청주 한살림이 막 이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 거기에 이제 고추랑 유정란이랑 이제 같이 출하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송면 지역에 2평리에 부지를 마련을 합니다. 95년에 이제 그때 부지를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설매농장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희루 신부님이 그 다음에 94년에 그 해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활동을 같이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어찌됐든 부지를 마련을 하고 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거를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살림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출하하기 시작한 게 이제 토마토를 서울 한살림에 출하를 하게 되고요. 2000년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한살림과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생명학교 또는 뭐 각종 도농교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계속 해 오다가 잠깐만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생명학교나 이제 그런 뭐 단오 행사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쯤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엿기름하고 고추장을 그때 이제 처음 가공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공 공장이 생기게 돼서 엿기름하고 고추장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메주, 된장, 그 다음에 누룽지까지 그렇게 이제 가공 공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마토는 지금 현재 이제 한살림으로 바로 나가다가 토리의 케찹용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아주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숙기 수녀님도 이제 지금 이평에 있는 작은 소년의 집이라는 곳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물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면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그 하늘지기 꿈터 같은 것도 같이 그 농장에 편입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골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흘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2009년부터는 이제 제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하게 그때부터는 그 도시 주로 이제 한살림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과 함께 이제 그 많은 도농 교류를 그 지역에서 행해 왔었고, 하여튼 그러네요. 뭐 딱히 그 일단 말하면서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이제 뭐 우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질의응답 이야기 나눔이 네.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서 질문 같은 것들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의견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시작은 설매농장이 조금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이제 80년대 중반에 눈비산부터 네, 시작되고 80년대 말에 이제 솔매농장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네. 말보다는 90년대 초, 94년에 이제 솔매농장이 생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솔매 분해까지 생각하면 그 전. 그렇죠. 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게 80년대 말로 각기 조건들이 또 다르고 지향들이 다르고 그러기는 했겠지만 비교한다면 눈비산, 솔매, 흑사람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여긴 특징이 이렇다, 여기 특징이 이렇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눈비산의 특징은 그 유정란이죠. 유정란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공동체 중에 그 최상위 공동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초기에는 거의 그 생활 자체를 다 같이 하시죠. 그 농장 안에서 생활 가치를 같이 하고 뭐 같이 나누고 생산물 포함해서 뭐 급여나 이런 체계도 거의 같이 나누는 체계까지도 갔던 게 이제 눈비산이고요. 그 기반에는 충북 농촌 개발회를 통해서 나왔던 많은 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갈 수 있는 유정란까지 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간물은 조금 거의 저희가 보면 2010년도 아니 2000년도 초반에 그 시작된 거라서 사실은 조금 늦었죠. 좀 늦기는 했는데 구성원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간물의 한 10년을 책임졌던 분들이 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직을 키워온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기반을 만들고 사업 역량을 키워온 그런 역사가 좀 있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솔매농장은 글쎄요, 뭐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다. 글쎄요, 그 일단 좀 선구적으로 그 유기농업에 대해서 그 실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솔매농장 그 자체가 그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때
부터 이제 그 남들이 그 일종의 좀 약간 그 터부시할 때 유기농업에 대해서 그때부터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제 해오셨던 이제 그런 그 초창기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왔던 이제 그런 분들이랑 조금 더 좀 끈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점들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생명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쪽으로 좀 더 가까운 그런 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건물이 12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솔매는 몇 명으로 시작을 한 게? 예, 다섯 가구인데요. 다섯 가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조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크게 늘어났던 적은 있지만 그 가치관의 차이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줄어들기도 하고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 뭐 한 평균적으로 15에서 한 25 그 안에서 그 인원들이 꾸준히 유지됐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몇 년은 거의 이제 인원의 변동이 없는 약간은 좀 뭐 그렇긴 하지만 폐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원의 변동이 좀 적은 그런 단체죠. 뭐 다른 분들 질문을 좀 해주시되 박사람의 경우에 납품하는 것이 네이버나 우체국 이런 쇼핑몰에도 납품하는 것들은 다 유기농으로 납품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관행농도 포함이 되어 있거나 뭐. 일단 우선 유기농이고요. 그리고 관행은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농약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간물 흑사랑에서 생산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유기농도. 네. 친환경과 유기농은 약간 그러니까 무농약과 유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산 품목에 그 무농약 전환기가 붙으려면 유기 전환기가 붙으려면 일단 유기농하고 똑같이 져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무농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유기농 기준으로 무농약도 그 기간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준은 거의 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지나야 유기농 마크가 붙으니까. 예. 못 솔매하고 간물 흑사랑은 그곳이 있는 지역 자체의 규모가 좀 다르죠. 솔매라고 하는 곳은 청천면 전체가 아니라 기준의 한 곳을 얘기를 하고 간물은 간물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덩치가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저희 이제 정관에 솔매농장은 그 청천면하고 괴산군 청천면하고 그 상주시 화북면을 이제 그 거기 안에서의 그런 그 회원 자격이 그 안에서 사는 분들로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만 보면은 일단은 뭐 가물면 보다 훨씬 크죠. 예, 두 배는 더 크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긴 하나 이제 지리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원들 대부분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주시하고 그 괴산군하고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화북면도 화북에 그 입석 1, 2, 1위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천면에서도 이제 송면 지역 요 그 송면 팔계리 여기 내에서
정도 실질적으로는 구역은 이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조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뭐 가물처럼 이제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멀리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같은 그 저기 청천면이나 화북면이라도. 그 흑사랑 가물면에 있는 사람만 적은 게 아니에요. 불정면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도 좀. 아니요, 간물면만. 간물면만 들어가는데 오히려 불정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좀 소외되어 계시죠. 조직적 또 이게 있어가지고 좀 이담리 이쪽에 그쪽 분들이 오히려 불정 쪽하고 같이 농사를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친환경을 지으시는 분들은 다 흑사랑하고 함께하는 경우인데 세 가구는 빠진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세 가구는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직 못 들어갔을 뿐인가? 들어갈 마음이 있었으면 무조건 거의 받기 때문에 별 간물에서 문제만 안 일으켰다면 그 무조건 받는 구조라 사실 그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아이컵 생산자나 뭐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유기콩류가 가격이 워낙 그 아이컵 쪽에 좋아서 그걸 기반으로 하신 분들은 그쪽에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생산자가 한살림에 내는 거하고 네. 아이쿡에 내는 것하고 둘의 생협이나 이런 데 내는 것이 조금씩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쿡 쪽으로 내는 것이 괜찮아가지고 흑사랑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차이 있게 그쪽에 물건을 내야 되고 그런 것일 때 내부에서는 물론 공동으로 생산하고 뭐 납품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단위들이 각기 어떤 식의 차이나 뭐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한살림, 흑사랑 아니 한살림, 자연드림, 뭐 둘의 생협 이렇게 뭐 크게 따져보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를 제가 한 십몇 년 정도 농사를 졌으니까 저는 아이쿱에도 내봤고 실제로 한살림에는 못 내봤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제가 어차피 그 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 바라보면 이제 어제 이제 수박 저희 그 염선업님 수박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시범 재배를 했어요. 시범 재배를 했는데 시범 재배는 어떤 거냐면 부족하면 받고 안 부족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범 재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1, 2년 차 되면 그게 약정이 될 수 있어요. 꼭 받아주는 걸로. 내가 그 목적으로 이제 수박을 그 시범 재배를 했는데 농사가 조금은 잘 안 됐어요. 조금은 잘 안 됐는데 시장 출하하기가 너무 나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둘의 생협에 먼저 한살림에는 못 나갈 것 같다고 언지를 줘서 둘의 생협에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수박을 잘라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다 보냈죠. 보냈는데 가격을 확 후려치면서 거의 그냥 그 한 3분의 2 가격 정도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저희 한살림 연합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시범 재배인데 그래도 우리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뭐 당연히 그분들도 어떻게든 그 공간을 내주려고 그 시간적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급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면서 결국은 오늘 다 이제 한살림으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토마토를 아이쿱에 공급한 적이 있어요. 아이쿱에 공급한 적이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전화 와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한참 받다가 공장에 자기네 냉동 창고가 다 차가지고 못 받겠다는 거예요. 생물을. 그리고 끝이에요. 계약서도 썼어. 근데 그러고 연락이 안 와. 계약서에 그래도 된다고 써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농민 뭐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다행히 그때는 토리 그 김영현 이사님하고 친해서 좀 부탁을 해서 내년도 거라도 좀 미리 받아달라 해서 정말 싼 가격으로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생산자로서 보면 그냥 완전히 사업을 하는 데하고 운동성이 가미된 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산자를 보는 시각이나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수박을 해결하려고 7명의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7명의 직원들이 정말 사방팔방을 이틀을 뛰어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지 않을까. 제가 한살림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셔야죠. 아니, 저는 다음에 농사를 지면 한살림 생산자 아니면 친환경 안 하려고요. 아니 저도 강화도 있을 때 조청 만들어가지고 아이쿱에 납품하려고, 그때는 아이쿱이 아니었지만 그랬더니 가격을 뭐 엄청 후려쳐가지고 도저히 납품하면 할수록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생각이 네. 소비자.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두레 생협 조합원을 오래 했거든요. 도시에 있을 때는 두레 생협 이용했으니까 소비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니까, 두레 생협은 물품이 오면 약간 좀 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할인을 받고 싶냐. 그래서 그 조합원이 판단하는 대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뭐 내가 볼 때 한 반 정도 상했다 하면 50%를 그냥 50% 가격만 받게 하거든요. 저는 두레생협에 그래서 되게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걸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요. 사진을 찍어 보내라든가 뭐 어떻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얼마에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바로 처리해 주거든요. 네. 생산자에게 가격을 아니요 소비자. 생산자가 물건을 공급을 받으면 약간 상한 게 있잖아요. 한살림도 그런 게 꽤 있어요. 꽤 있죠. 있는데 한살림은 그러진 않아요. 한살림은 말하면 바꿔주긴 해. 말하면 바꿔주긴 하는데 그걸 할인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레생협은 그러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저 두레생협은 10년 이상 조합원이었는데 계속. 그거는 매장에서 진짜 해볼 만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물건을 폐기하는 것보다 네. 사실은 그렇게 할인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게, 바로 즉시 유통을 하는 게 농민도 도움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네요. 약간 아까 운동성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한살림이 뭔가를 했어요. 뭐 학교 급식을 할 때도, 뭐 어린이날 뭐 할 때도,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뭘 할 때도 지역에 어떤 사람이나 어쨌든 뭔가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한살림이 누가 못하면 돈을 좀 댄다거나. 요새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총회 자료집을 좀 잘 보시면 어딜 뭘 잘 보면? 총회 자료집을 잘 보시면은 아니 그 근데 지역 연대 활동이나 이런 소매자료를 거. 굳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 약간 다른 뭐 비슷한 류의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쨌든 여기 행복교육지구 여기 충북 활동가들 뭐 워크숍 하는 데 갔는데, 충주에서 온 분이
아, 괴산에는 행복교육지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 사람 잘못 한살림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괴산에 갔을 때는 한살림이 그러한 다른 이제 그 농업이나 뭐 이런 농촌 문제 말고도 다른 지역의 사안에 지역의 문제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행복교육지구가 괴산에서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살림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그러면 괴산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잘안 된다고. 근데 잘안 되는 근데 밖에서 보기에 이제 잘 되는 것처럼 웃기기도 하고 잘 되는 것도 사실상 웃기도 하고요.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 괴산에는 한 10년 전쯤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괴산이 그런가 봐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총회 자료집을 보지 않고서는 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는 그런 체감이 되게 전보다는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역의 사업도 더 다양화된 것도 있고 한살림은 또 한살림 조직이 더 규모가 커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조직 체계가 변하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뭘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덜 행복한 학교에 있을 때 한살림에서는 교육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일도 쭉 하다가 이게 한살림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너무 구조가 복잡하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꽤 한 4, 5년 정도 논의하고 그러다가 한살림 안에서는 참 다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우리 씨앗 농장도 살짝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씨앗 농장 하면서는 지금 사무장님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한살림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농장에서 어떤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이 어떻게든 누구한테 이렇게 폐기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물류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정성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살림을 넘어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괴산 지역도 다르게 저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깊은 생활 실천. 어떤 생활 실천들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한살림은? 저는 그런 게 최근에 저도 오래된 한살림 조합원이고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거의 100% 가까이 한살림을 이용을 하고 특별한 게 아니면 근데 매장에 가는 것과 매장을 이용하는 것과 한살림에서 어떤 실천, 지역 안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비자 중심으로 아니면 매장 중심으로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표현하기는 물류?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 밖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또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사무국장님의 고민은 어떠신지? 네. 저의 고민은 거기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자 연합회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모든 의사 결정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연합회 구조인 거예요. 거기 안에 밑에 사업들이 있는 거죠. 매장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때처럼 생협의 조건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전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좀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생산자 연합회의 일과 생협의 일을, 그러니까 지역 생협의 일을 이렇게 같이 갖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형태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역과 함께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분리할 타이밍이 아니냐, 뭐 이런 거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고요. 괴산 내에, 그러니까 괴산연합회만의 특징이긴 해요.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요, 또.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지 사무국에 힘을 싣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취약한 조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공동체를 도와주게끔 돼 있는 구조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연합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많은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그 예산적 제약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 맞추기도 빠듯한 계속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과 뭔가 할 때 좀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걸 좀 없애려면 생산자 연합회와 소비자 그룹과 같이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좀 분리해서 사업적 역량을 좀 따로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그 내부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서는 좀 섣부르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조직 내부를 이렇게 분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안 혼나더라도. 그 다음에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하는지 예, 예.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한사님 매장 생기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저기 뭐야 소비자 소협 있을 때 여기 조그맣게 소협이라고 여기 그 뭐지 조그맣게 그 문 드르륵 여는 매장에서 휴지하고 샴푸하고 이런 것만 갖다 놓고 할 때부터 이제 오긴 왔었는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사님은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들은 그냥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도시의 한살림 생산자들은 무슨 교육이다 뭐다 되게 많이 받는데 예. 지역에 있는 한살림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예. 약간 푸대접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어요. 초기에는. 뭐 지금은 이제 인간적으로 친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무관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한살림이라는 그 다른 어떤 아이콘이나 이런 데서의 느낌보다는 한살림이 가지는 어떤 공동체적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외부에서는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지역에서도 정말 한살림이 뭔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게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생산자 조직이 그나마 힘을 잃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간물 흑사랑이 그렇게 막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동체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공동체의 어떤 가치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뭔가 유기농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우리는 유기농업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 그리고 가치 철학 이런 것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보다 이왕 뭐 내가 왔는데 그래도 유기농업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생산하는 만큼 어디 좀 잘 받아줄 수 있고 하는 공동체를 찾아 들어가기 수밖에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특히 이제 평수가 많이 증가하는 공동체일수록 그 본래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과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공동체 의식, 자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옅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럼 한사님은 어떻게 견인해 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간물이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확장할 것인가? 그럼 그 내부 조직은 얼마나 구성원들은 얼마나 탄탄한가? 당연히 보게 되고 실제로 지금 하나의 출하처로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공동체성을 다시 끌어올릴 건가는 고민이 저희도 있는 거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그게 이제 표출이 되기 간물 내부적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그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점점 카톡방에 내부 카톡방에 야 원래 왜 안 해? 야 뭐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양배추를 400g짜리 이하를 내지 말라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 받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이제 확대가 너무 갑자기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 같은 게 기존 생산, 그러니까 좀 오래되신 생산자분들한테는 이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회를 하셔야 돼서 이런 자리를 못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이런 문제의식들이 저번 주쯤 폭발이 한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대화를 좀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저를 여기다 보낸 게 아닐까. 제가 이사회를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자정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그거를 잘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의 보복 조치는 아니고 이제 좀 뭔가의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흑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흑사랑이 그런 어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막 팽창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흑사랑뿐만 아니라 뭐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나는 여러 이제 분들이 있는데, 네, 한살림의 철학과 가치에 동의하기보다 유기농사를 지키 지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출하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공동체를 들어갈까 호시탐탐 누리면서 약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내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내지는 뭐 블루베리 장목반, 무슨 장목반,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런 데에서는 자기의 파일을 더 작게 하기 싫으니까 다른 새로 농사짓는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다던가 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이렇게 막 듣는단 말이에요. 꼭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 출하의 자기의 그 소득의 파일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를 어쨌든 간에 유기농업을 하는 우리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산자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같이 나눠갈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가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은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고민이고, 근데 이제 괴산 한살림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제 블루베리 장목반을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좀 과도기적일 때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마 모든 생산자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 하면 그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생산 농가는 다 장목반에 들어와요. 다 들어가게 시스템이 돼 있고, 지금 저희 장목 중에 이제 가장 큰 장목이 고추인데, 조합공동법인에서 10톤 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내년에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10ton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3억 한 넘죠? 3억이 넘는 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데, 저번 주에
그 잡목회의를 했어요. 잡목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러면 저기 못 내면 어차피 우리 생산자는 다 생산은 해야 되고 다른 데를 뚫어보자. 이래서 뭐 저쪽 뭐 아산 쪽에 무슨 김치 공장 하시는 데가 거기가 한 10몇 톤 정도가 필요한데 가격은 좀 조금 싼 거예요. 조금보다. 그럼 거기라도 해서 다 생산해서 한살림 내고 거기 내고 해서 모든 생산자가 낸 거 해서 n분의 1 해서 다시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협의가 되거든요, 지금. 지금까지는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위기가 온 2015, 16, 17, 이 구간에서는 아마 그런 자정 능력들보다는 움츠려드는 역할들을 각 공동체에서 많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걸 한번 겪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 연합회 전체의 생산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가 와서는 따르게 결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면 뭔가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냥 결론이 나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이어서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이런 쪽에서 머리 안 아프게 정말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 살림이 조금 더 크고 네. 크기 위해서는 어쨌든 생산물 공동체가 조금 더 많아져야 하고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려고 하면 한 살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굉장히 좀 늘어나야 되고 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 한 살림은 아이프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이쿡보다는 그러니까 아이쿡과는 사실 비교할 저기가 차원이 안 되기는 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많이 늘어나야 어쨌든 생산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유기농업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한살림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를 아이콘 같은 경우에 판매를 위한 소비 전략 그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정말 그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뭐 깊은 물이라든가 뭐 우리는 소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살림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 그 다음에 무슨 좀 불필요한 이렇게 포장들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잘 발을 이렇게 약간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 수선스럽게 막 자기들은 지구를 살리고 있다, 유기적 소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솔깃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살림에 늘 비닐 포장에 나오고 소분해서 나오고 플라스틱 막 땅땅한 플라스틱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나? 고민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니 그래도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축산 관련이 괴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공 산지도 있고 하니까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 관련 회의를 하게 되면 뭐 저기 높으신 분들이 막 내려와서 같이 회의를 하게 돼서 제가 제일 뚫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되는 거는 뭐 5월 말 기준으로 80만 조합원이 넘었다고 해요. 80만 조합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3회 이상 월 3회 이상 이용 조합원은 늘지 않는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 월 3회 이상 이용 조합원이 굉장히 그 중요한 지표인데 그 인원은 항상 똑같답니다. 아무리 그 소비자가 늘어나도 그게 늘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주선에 아니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요. 지나친 소비? 도시에서는 몰아서 사잖아요.
맨날 가는 게 아니니까.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포장뿐만 아니라 뭐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그 안에서도 그 회의 석상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 회의하는 걸 제가 보고는 있는데 한사님이 참 결과가 늦습니다. 뭐 하나 취급 기준 하나 바꾸는데 4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심지어 4년 동안 논의해서 결론을 냈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한 것도 있고 이런 구조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만큼 또 신중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조합원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 사목을 통해서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권한을 가진 농산위원장이라든가 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가 왔을 때 이런 게 너무 불만이라고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꾸준히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또 불편하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청주 이사회에 이사 참여하면서 회의에 맨날 올라오는 안건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포장재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매장을 미리 벌크인가요? 그걸로 옮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도 하고, 근데 실제로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보면 굉장한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감자를 갖다 놔뒀다 그러면 좋은 것부터 먼저 다 가져가고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같으면 뭐 신경 안 쓰고 앞에서 몇 개 집어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팔 수 없는 파손 물품들 비슷하게 이제 오래되니까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포장해서 팔면 100원어치를 팔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팔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한 80원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올해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살림 같은 구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 폐쇄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맨날 이제 하다 보면은 배송 문제니 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도 이틀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공급을 주문을 하면 이틀 뒤에 이제 배송 자기 집에 또, 요새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새벽 배송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면 협동조합 이런 시스템에서는 배견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정말 사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떼놓고서 밖에 나가서 이제 그냥 그렇게 같이 부딪혔다가는 이제 망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 같이 이제 조합원들끼리 서로 간에 가격도 얘기를 하고 미리 얘기하면서 하는 그 전에 가격을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출하를 하고 하는, 이제 서로 일종의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담합이죠. 담합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 근데 여기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그걸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비 비용을 파손 비용이라고 상계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다 돈을 따지는 거니까
이 솔매농장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솔매농장은 저는 어쨌든 저희 솔매이꼴로 들어오게 된 게 솔매농장을 하늘지기 컴퓨터를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도. 근데 솔매농장은 저희 마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을 사람들을 새로 들어오는 마을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고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솔매농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쨌든 뭐 가공공장도 솔매농장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간 거고 솔매농장에서는 솔매농장의 전망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뭐 제가 그걸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요. 하늘지기 꿈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들어왔던 그런 게 있고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의 모태가 이제 솔매농장이기 때문에 솔매농장 초창기에는 이제 그때가 뭐 지금보다 한 10몇 년, 20년 뭐 이제 이렇게 젊을 때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제 활력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대학생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솔매이 배움터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제 여름, 겨울로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하고 같이 이제 여름 때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걸로 하나는 대야산 채석장 반대할 때 뭐 솔매농장이 주축이 돼서 한 3분인가 뭐 잡혀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런 환경 운동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역할을 이제 했었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살림과 연계되면서 가공공장을 하게 되면서 가공공장에 이제 좀 약간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공공장 자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조합원이에요. 솔매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의 솔매농장 회원들이 다 조합원이긴 하나 이게 이제 운영 주체는 교산연합회로 일단 좀 큰 곳으로 좀 확대 이전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가 아예 없다 이제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그거는 좀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했던 모습들이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건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예전 모습이 사실은 또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인 농사에 치중하는 것보다 좀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것들로 뭐 많이 채워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가공공장을 그렇게 이제 연합회로 이전시키면서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본업인 농사에 조금 더 충실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시절이 와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러니까 굉장히 침체돼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원도 좀 정체돼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전 농사를 유기농으로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제한 조건이 돼서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닥 없어요. 그리고 또 송면 지역은 농사 짓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거의 없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존 분들은 그 제약 조건 때문에 안 들어오시고
뭐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상황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제 이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계속 이제 나이만 먹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열린 그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는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일단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농사에 좀 더 좀 주안을 두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에 좀 먼저 깔고 가자라는 게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하여튼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 지속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도 그 새로운 사람들도 충원이 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제 입장에서 좀 변명인 것 같긴 하나, 예전에 그런 솔랭이비부터나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솔매농장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주변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따로 저기 도서관이니 뭐 교육에 관련된 것이니 하는 것들은 솔매농장을 거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많은 그 젊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없을 때야 뭐 나설 수 있지만 그 뭐 저기 주변에서 하시는데 그 농업에 먼저 충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기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매농장 네. 딱 간다. 솔매농장 외에 그 들어가려면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3년 이상 유기농사 지금. 아니에요. 예, 3년 아니에요. 원래 3년 아니었어요. 원래 1년. 예. 근데 그걸 이제 그 같은 동네에서 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진짜 유기농사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까 1년. 유기농 1년으로 들어서려면 친환경 뭐 몇 년은 있어야 할 때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기적으로. 네. 유기적으로. 그건 인증받을 때 얘기고요. 네. 많이 흘렀는데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요즘 문재인 정권 때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홍성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농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홍성에 가보면 이제 그 자폐인 아이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뭔가 그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치유 목적으로 이렇게 동물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원을 오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행복농장이라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농업을 그렇게 특정한 누구에게 서비스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좀 그런 치유 목적이나 뭐 아니면 장애인이랑 노약자나 뭔가를 배려하는 식의 그런 걸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살림에서 뭔가 그런 걸 해보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한살림의 뭔가의 그런 애초에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거하고 좀 맞는다고 보는지. 우리가 솔매농장의 정의루 신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도시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과 뭔가를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뭐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기미가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관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인 계층,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돌봄 연구회라는 거를 지금 올해부터 계산연합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이제 돌봄 사업 연구회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은 아무튼 취약계층인 그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돌봄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 돌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방문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살림다운 돌봄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 조일쌤이 제안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 연합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10분 이상 지금 참여하셔서 그 돌봄 연구회를 지금 계산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3차례 정도 그 진행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커뮤니티 케어 센터 사업이 있었죠. 그 괴산군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이제 솔매 쪽하고 간물 쪽이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연구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매농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독일 갔었을 때 저희가 갔던 그 농장이 교육농장인데, 거기가 옛날 동독시대의 농장이었던 곳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16명이 모여가지고 그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에는 누군가가 고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팀이 이제 그 교육농장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소, 닭, 토끼 뭐 이런 애들 다 키우고, 뭐 옆에 뭐 자연 것도 있고 막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농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솔매농장이 평소에는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농장을 이제 평소에는 그 회원들의 교류의 장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특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을 한 명을 붙박이로 두고 거기를 그렇게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예전에 해본 적은, 얼마 전에 해본 적은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 이거 소매농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다 했을 텐데 잘 안 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부터 좀 그러니까 개선을. 이 화장실도 지금 막 그 얘기들이 반반이에요. 그 고쳐야 된다, 아니 그대로 가야 된다. 아직도 논쟁이라 고쳐지기는 굉장히 요원할 것 같고. 그거 보시면 겨울에 매번 얼어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도 생태화장실도 그렇게 말고 어쨌든 생태화장실도 이게 좀더 신규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위시한 농장 생태화장실 엄청 네. 깨끗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돌봄은 저 학교 있을 때 한 10년 전부터 한살림은 그런 돌봄에 대한 그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하면서 농지를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농사를 항상 포기하는 분들이 초기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존중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조변 선생님이 그걸 해가지고 한다니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야지 이게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은퇴한다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살림 안에서 그런 그분들의 공을 인정을 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 한살림 안에서 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보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공식 때. 항상 방향성을 잘 잡으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또 뭐 다른 문제라. 근데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인데 그 우리 제가 탑골로 이사해서 옆에 이제 배 발전하고 김원희 씨가 배 발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동의가 되는데 아 농사에 좀 충실하자 기본이 농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배농사를 막 때를 놓칠 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뭘 하길래 저렇게 때를 놓치지? 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신망을 잃어갈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농사의 기본인 내 본업인 농사에 좀 충실하는 거 크게 와닿는데 또 다른 뭐가 있겠죠? 다른 또 뭐 이렇게 뜻과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농사에 그런 본업에 충실하게 한다는 건 진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시골의 기준은 굉장히 막 풀 하나 없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는 동네에 농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풀 하나 없이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분 지도 농사를 농약을 막 엄청나게 뿌리거든요. 농사 진짜 잘한다 막 어른들이 막 칭찬하세요. 근데 그런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사면 좋을 텐데 가끔은 그거를 못하고 갈 때가 막 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막 청주 이사회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무슨 회의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갔다 오면 뭐 하루 이틀 놓쳐버리면 농사 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으로 막 되는 거예요. 동호회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제가 있어요. 감사 같은 거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칠성유기농 감사도 하시고 청주 그렇죠. 막 이사회 여러 가지 많이 하시죠. 제가 떠넘겼어요. 정신사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막 엄청 어른들이 막 좋은 말로 하면 걱정을 하시고 네. 안 좋게 얘기하면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한 살이 뭐 한다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까지 막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산자 모임 안에서 잘 이야기가 되고 또 귀농에서 이제 유기농사 농사 짓겠다고 내려온 사람들 보면은 또 대부분 농사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 내가 막 농사만 짓자고 여기 왔나? 내가 조금 더 이것도 같이 있지만 나도 내가 또 두 번째로 같이 있는 것에 또 시간을 두고 싶은데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병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공동체계는 저는 자세히 잘 모르는데 칠성 유기농이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이게 공동체로서 되게 좋은 본보기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밖에서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그 지역에 기존에 계신 분들 것도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드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벼 잡곡이 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잡곡은 항상 부족한 품목이고 그리고 벼 같은 경우가 이제 나이 많이 들으셔도 하실 수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 관행을 지시지만 네. 벼만큼은 친환경으로 해 유기농으로 하자 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최대 80명까지 아마 네.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38분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최저가 거의 한 32명까지 줄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늘어나는 형태이긴 하죠. 근데 지금도 이제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아요. 예, 연세 많으시고. 거기는 뭐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공동체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예. 기존에 계신 분들 몇 것을 다또 많이 돌아가셨다. 네. 그다음 장현살 때 저희 바로 옆집에 계신 음. 분도 그냥 관행동 하면서 한 살림에 내는 것만 그런 것만 인증받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셨다. 지금 이제 칠성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제 그 도정처, 한살림 도정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게 동네 사랑방처럼 뭔가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또 이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빨리 아마 그런 역할들이 들어가야 될 공동체이긴 하죠. 건물의 상황이 보면은 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건물을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괴산에 있는 다른 곳에도 그와 같은 형태들을 전파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뭐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간물은 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좋은 모델이긴 하나 그 지역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공동체적 특성도 굉장히 있고 해서 간물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냥 보고 있고요. 사실 한살림 내부적으로도 이제 연구를 좀 하고는 있어요. 간물 모델을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간물은 간물이다. 솔매는 솔매고. 네.